해성이 트고 해가 뜬다. 지난 50억 년 동안 매일 있어왔던 일이다. 황금빛 태양은 그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양은 너무 먼 존재다. 태양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먼저 우주의 원리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태양의 역사는 130억 년 전 빅뱅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주는 그렇게 탄생해 빛의 속도로 팽창했다. 우주에는 모두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우리의 은하도 그중 하나다. 이 은하에는 또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소용돌이 바깥쪽에는 작은 별들이 희미한 점처럼 퍼져 있다. 크지 않고 밝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별들. 하지만 가까이 보면 그렇지 않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과 금성은 엄청난 열을 내며 불타오르고 있다.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태양의 영향을 덜 받는다. 차가운 우주 속에서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행성들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에 있는 행성들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의 모든 생물은 태양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태양은 지구의 생태계, 모든 동식물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한낱 돌덩이에 불과할 것이다. 인류에게 있어 태양은 변치 않는 존재였다. 언제나 정확하고 한결같아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태양이 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달라지고 있어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절대 정지돼 있지 않아요. 늘 변화하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지요. 현대의 태양관 축소에서는 햇빛을 확장하고 여과시켜 눈부심 없이 태양 표면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이 태양의 표면이다. 요동치며 끓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치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거품 하나의 지름이 무려 1600km다. 또 태양 표면에서 나오는 열은 섭씨 6000도에 이르는데 이것은 바위도 증발시킬 수 있는 열이다. 태양은 거대한 별이다. 지구를 100만 개 채워넣어도 남을 정도로 크다. 그 거대한 태양의 표면에서 주기적으로 대형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때 원자폭탄 10억 개에 달하는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모든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태양 에너지를 측정한 실험 중 대표적인 것이 19세기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의 실험입니다. 당시 그는 얼음 조각이 녹는 시간을 잰 뒤에 지상에 전달되는 태양열의 양을 가늠했습니다.
태양열을 측정하는 실험치고는 시시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윌리엄 허셜은 얼음 조각이 녹는 시간을 이용해 태양열 계산법을 개발해냈다. 얼음이 녹는데 29분이 걸렸습니다. 허셜은 이렇게 얼음이 녹는데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태양열의 기본값을 얻어냈습니다. 윌리엄 허셜의 이론은 이렇다. 지구에 얼음 한 조각이 녹았다는 것은 태양이 지구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반경 내에 있는 얼음을 녹이기에 충분한 열을 발산했다는 뜻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반경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천체 내에는 수많은 얼음 조각이 포진해 있다. 다 합치면 지구보다 더 큰 얼음덩이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많은 얼음을 30분에 녹이려면 1조와트의 1000조배에 달하는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간단하지만 놀랍게도 무척 정확한 계산이다. 오늘날 인공위성이 보내온 자료와 대조해봐도 오차가 크지 않다. 이건 상상조차 힘든 엄청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단 1초만 빌려온다고 해도 지구는 향후 100만 년 동안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태양의 에너지량을 알아내긴 했지만 그 엄청난 에너지의 동력은 알 수 없었다. 윌리엄 허셜의 시대에 그것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20세기 중반까지 그 누구도 태양 에너지의 근원을 밝히지 못했다. 태양의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태양에 석탄이 불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19세기 지구의 가장 흔한 연료가 석탄이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했지요. 태양이 정말 석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엄청난 비극이 닥쳤을 것이다. 몇천 년 만에 모두 불타서 사라져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200년 전에 진지하게 다뤄졌던 가설이다. 당시엔 지구의 역사가 몇천 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지구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학설이 제시되었다. 지질학자들이 암석층을 연구한 결과 지구의 역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구가 더 일찍 탄생했다면 태양도 그만큼 더 오래된 것으로 이해해야 했다. 이 암석의 지층을 분석해보면 수억 년 전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천문대 부근에서는 3억 년 된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죠. 그 아래 1km 정도 분포된 지층은 그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런 지층을 통해서 지구가 10억 년 이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나이를 만년으로 보았었죠. 지질학계의 주장이 맞다면 천문학자들은 태양열의 근원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태양을 수십억 년 동안 타오르게 한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는 그로부터 100년이 더 걸렸다. 과학자들은 마침내 태양열의 비밀을 찾아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원소다. 태양 에너지의 비밀은 바로 이 가스에 있다. 밤하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대한 수소 구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운이다. 어떤 것은 그 너비가 수백 광년에 이르기도 한다. 성운은 크고 새로운 별들의 빛을 받아 밤하늘을 밝게 비추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별이 탄생하는 일도 있다.
태양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으로 별의 탄생 과정을 지켜보곤 한다. There she is. Okay. So now let's recenter on her. 여러 개의 성운을 관찰하다 보면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조합해 볼 수 있다. 차갑고 어두운 구름 속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이런 차가운 구름들은 무척 안정된 상태입니다.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 동안 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별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어떤 큰 충격이 가해져야 하지요. 진화 마지막 단계에 이른 별이 폭발하면서 사방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초신성 폭발 현상이 구름에 충격을 주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충격파는 안정된 구름의 균형을 깨뜨려 수소를 덩어리지게 만드는데 이것이 곧 별의 씨앗이 된다. 수소 덩어리의 인력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의 수소들을 흡수하고 이 과정은 100만 년 정도 계속된다. 수소가 뭉치면서 온도는 올라간다. 아직 빛을 내지는 않지만 별이 돼가고 있는 중이다. 수소 덩어리는 점점 커져가며 제자리를 돌면서 훗날 태양계의 식구가 될 파편들을 뿜어내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태양계가 형성됐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보면은 모든 행성이 태양 주위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면에서 돌고 있습니다. 모두 한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바로 초기 행성들이 태양 둘레에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태양계가 모양을 갖춰가면서 새로 태어난 별들은 서서히 빛을 내기 시작한다. 일단 시작되면 급격하게 진행되어 돌이킬 수가 없다. 결국 그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융합에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곧바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새로 태어난 별들은 금세 주위를 환히 비추게 되고 스스로 빛나기 시작하죠. 모든 게 급격히 이루어집니다. 별은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화학 원소를 만들어내게 된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은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만물은 같은 원소로 시작되었다.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소는 수소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물을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지요.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원자핵이 뭉쳐져 헬륨이 만들어진다. 간단한 합성 과정 같지만 이것은 극한의 환경에서만 가능한 얘기다. 수소 양성자를 결합시키려 하지만 모두 양전하이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서로 합쳐지게 하려면 온도를 높여 빨리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압력도 같이 높여야 하지요. 태양에서 뜨겁고 조밀한 부분은 핵뿐이다. 태양의 핵은 전체 부피의 2%도 안 되지만 질량으로는 절반이 넘는다. 온도가 1500만 도에 이르기 때문에 수소 양성자가 서로 세게 부딪히며 융합이 일어나게 된다. 헬륨 핵 하나는 그것을 구성한 수소 양성자 4개보다 약간 더 가볍다. 아인슈타인이 밝혔듯이 그 질량 차이가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과 같습니다. 빛의 속도 값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질량이 작더라도 아주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태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값이죠. 태양에선 1초에 500만 톤의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50억 년 동안 타올랐지만 그간 태양이 사용한 수소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핵에서 만들어진 빛은 표면으로 나오기까지 50만 킬로미터 이상을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빛은 빨리 움직이질 못한다. 태양의 중심부는 무척 빽빽해서 빛의 속도가 초속 1mm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양의 중심에서 표면까지 빛이 이동하는 데는 20만 년이 걸린다. 하지만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는 겨우 8분이 걸린다. 이것이 바로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진 핵융합 에너지의 모습이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된다. 인류가 수소폭탄을 만든 것은 태양을 재창조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수소가 든 기구에 압력을 가해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는 원리는 똑같다. The sun. In 1958, Britain announced that she could produce this power in the laboratory in a machine called Zeta. There is a real prospect of unlimited energy from controlled thermonuclear fusion. 하지만 계획대로 되진 않았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연구소에서 지구에 또 다른 태양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NDI, ready when you are. Okay, ready. Turbine shot 14658. Starting shot in 5 seconds.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00배 느린 화면으로 보면 플라즈마의 압력과 열이 가해져서 태양의 핵에서처럼 극한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플라즈마는 마치 말썽꾸러기 아이들 같습니다.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제멋대로 움직이려 하죠. 그런 녀석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지구에서 이 입자들을 융합하려면 그 온도가 태양의 중심부보다 10배는 더 높아야 한다. 움직임이 빨라진 중성자들이 폭발을 일으키면 온도가 100만 도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 바로 이때 핵융합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수년간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법을 연구해온 과학자들은 머지않아 태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미래 세대에게 값싸고 깨끗하고 효과적이며 무제한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작은 원자로뿐이다. 몇 초만 사용할 수 있고 생산하는 양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더 많다. 하지만 이보다 큰 차세대 원자로가 제작되고 있다. 새로운 원자로는 소비하는 양의 10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성공한다면 지구에 또 다른 태양이 되어줄 것이다. 발전소에서는 자연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야말로 꿈 같은 얘기다. 또 다른 태양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어쩌면 융합 발전이 이루어지기까지 5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우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건 태양의 열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요한 건 열이 아니라 빛이죠. 실제로 태양은 우리의 하루 일과를 좌우한다. 우린 모두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이 든다.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햇빛이 부족한 겨울에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긴다는 임상 결과도 있다. 그것을 가리켜 계절성 정서장애라고 말한다. 계절성 정서장애는 가을에서 초겨울에 시작되는 우울증입니다. 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완전히 회복되죠. 겨울이 되면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지죠. 태양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분 단위로 벌어지는 일도 있고 연 단위로 벌어지는 일도 있다. 이처럼 태양의 표면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제까지 우리는 태양의 힘과 그것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인류가 수백 년 전부터 태양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다. 태양에서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흑점은 태양 표면에 나타난 검은 부분들로 흑점 하나의 크기가 지구에 맞먹습니다. 이것이 오늘 촬영한 흑점 사진입니다. 아쉽게도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어서 사진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흑점의 모양을 자세히 볼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는 되죠. 흑점의 중앙에는 다른 곳에 비해 어둡게 나타난다고 해서 암영부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놓고 본다면 실제로는 눈이 멀 정도로 밝은 곳이죠. 흑점은 안정돼 있질 않다. 이 화면에서 흑점의 가장자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들끓는 것을 볼 수 있다. 과학계에서는 400년 동안 이 흑점의 운동을 연구해왔다.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찰하던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그 움직임을 발견해냈다. 태양 표면에서 검은 점이 끓어오르는 것을 목격한 갈릴레이는 여러 날에 걸쳐 관찰하면서 그것이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갈릴레이의 결론은 명쾌했다. 그는 태양이 자전하고 있고 양극보다 적도 쪽에서 더 빨리 돈다고 보았다. 갈릴레이의 이 발견은 태양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갈릴레이 이후 흑점의 운동과 변화에 대한 의문은 서서히 풀리게 되었다. 때로 태양에는 수백 개의 흑점이 나타났지만 어떨 때는 모두 사라지곤 했다. 이런 변화에는 법칙이 있었다. 태양의 흑점을 몇 년 동안 관찰해보면 11년을 주기로 나타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단 하나의 점도 나타나지 않는 극소기에서 수백 개의 흑점이 나타나는 극대기가 되면 다시 흑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약 6년 뒤에 다시 극소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런 주기가 나타나는지, 흑점은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의문으로 남았다. 태양의 흑점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태양의 흑점은 우리 주위의 다양한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밀가루 가격하며 동물털에 굵게 하며 셀 수 없이 많지요. 만일 제 웹사이트에 둘러서 제가 올린 흑점 상태에 따라 주식 시황을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라도 흑점 상태를 보고하지 않으면 알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죠. 그 덕에 투자 잘해서 돈 벌었다면 제가 사례를 받아야 하겠죠. 태양의 흑점은 지구 기온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큰 차이를 주진 않는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시절은 300년이 지나서 발견되었다. 천문학자 로버트 몬더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수백 년간의 흑점 변화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네, 19세기 후반에 로버트 몬더는 태양의 흑점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상한 우연을 발견하죠.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까지 흑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흑점의 극히 일부러 줄어 있었죠. 그는 그 시기를 몬더 극속이라고 부릅니다. (1645년에서 1715년까지) 70년 동안 태양의 흑점은 거의 사라졌다. 태양의 주기를 좌우하는 엔진이 꺼져 있었던 셈이다. 시기적으로는 북반구에 긴 추위가 닥쳤던 소빙하기와 거의 일치한다. 소빙하기의 특징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평균 기온이 1, 2도만 떨어져도 그 차이는 무척 크죠. 당시 북극의 빙하가 남쪽으로 뻗어내려가고 그린랜드에 있던 바이킹의 식민지가 기온 변화로 사라져버리고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영국의 겨울은 가끔 템즈강이 얼어붙을 정도로 춥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엔 얼음 축제라고 해서 얼어붙은 템즈강에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죠.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추웠던 겁니다. 흑점이 사라지면서 태양에 생긴 어떤 변화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태양의 열 에너지가 줄어든 건 아니었다. 흑점이 많아진다고 해서 태양이 뜨거워지거나 밝아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흑점의 영향은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태양의 다른 면을 봐야 한다. 태양이 지구에 주는 것은 열과 빛만은 아니다. 선텐을 해보면 알 수 있듯이 자외선이 있다. 태양은 우리의 피부색을 바꿀 정도의 자외선을 지구에 보내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태양이 방출하는 자외선의 극히 일부로, 나머지는 대기를 통과하면서 걸러진다. 그렇듯 지구에서는 태양의 실체를 접할 수 없다. 태양의 진면목을 보려면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가야 한다. 그곳에선 태양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외선 속에서 흑점은 은백색으로 불타고 있다. X선 파장을 통해 보면 더욱 역동적이다. 흑점의 뜨거운 가스에서 나온 연기 기둥이 보인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태양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외선이나 X선을 통해선 온도가 무려 100만 도에 이르는 태양의 뜨거운 대기까지 볼 수 있죠. 반면 표면 온도는 6,000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태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끊임없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태양의 이런 현상을 처음 발견한 것은 1970년대 스카이랩의 우주 비행사들이었다. 전엔 누구도 태양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때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태양을 보기 위해 천체망원경을 고정하기 시작했다. 태양과 헬리오스의 관측 위성인 소호가 가장 큰 활약을 했는데, 이 위성은 지구에서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점, 즉 태양과 지구 간의 인력이 균형을 이루는 위치에 있다. 소호는 우주 공간에 자리 잡고 태양의 모습과 운동 상태를 자세히 지켜보았다. 소호는 태양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태양의 표면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은 물론 코로나 물질 분출까지 보여주지요. 태양 반경 30배의 거리까지요. 소호는 태양의 폭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해주었다. 소호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월식과 비슷한 현상을 연출하며 태양을 둘러싼 대기와 표면의 폭발 과정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게 플레어 폭발과 코로나 물질 분출이 나타나는 것은 흑점 가운데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태양의 대기 속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그 온도는 수천만 도로 극도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다 폭발하고 나면 에베레스트 산만큼의 물질이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 극소기에는 폭발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11년마다 찾아오는 극대기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폭발이 일어난다. 각국의 천문학자들은 이제 이 폭발의 원인을 깨달아가고 있다. 원인은 핵융합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 바로 자성 때문이다. 태양은 아주 복잡한 자기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것은 태양 표면에 눈에 익은 흔적을 남긴다. 자성이 가장 강한 부분이 흑점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이다. 이 부분에서 자성은 무려 10,000배나 증폭된다. 태양에서 자성이 가장 강한 부분은 흑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석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볼 때 흑점의 자성은 대략 1000에서 2000 혹은 3000 가우스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석의 자성이 어느 정도냐 하면 1000에서 1500 가우스입니다. 흑점의 자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물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흑점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 값도 크고 자기장 내 에너지 양도 훨씬 많습니다. 일정 면적의 자력으로 치면 여기 있는 자석과 비슷하지만요. 흑점은 강한 자기장의 영향으로 태양 내부의 열과 빛이 위로 올라오지 못해 어둡게 보이는 것이다. 성능 좋은 관측기구로는 태양 주변의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도 있다. 마치 막대자석 주위에 쇳가루가 모여들듯 태양을 중심으로 둥근 띠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띠는 100만 도로 달궈진 플라즈마 때문에 생겨나는데 큰 것은 높이가 20만 킬로미터나 된다. 이 자기장은 불안정한 에너지로 가득하다. 이때 자기장에 흐르는 에너지를 모두 합치면 대략 10에서 21줄 정도가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연간 소비되는 에너지의 10배에 달하는 양이죠. 물론 그 수천 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방출될 때도 있습니다.
둥근띠는 태양의 자기장이 꼬여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긴장이 고조되어 자기장이 끊어지는 순간 태양의 대기층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는 그간 자기장에 들어찬 에너지가 갑자기 터져 나오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무줄을 손가락에 감고 힘껏 잡아당겼다가 갑자기 손을 놓으면 고무줄이 앞으로 튕겨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죠. 흑점 안에 에너지가 분출하면서 수십억 톤의 플라즈마가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에 퍼져나오게 된다. 때로 이것은 지구로 날아들기도 한다. 빛이 춤을 추는 오로라 현상은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의 영향으로 양극으로 밀려가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태양풍이 대기 상층부를 강타하면서 극지방의 하늘엔 오묘한 빛이 생겨난다. 태양의 주기가 극에 달해 태양풍이 강하게 몰아칠 때는 북극 하늘의 빛을 아테네나 쿠바 같은 남쪽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태양풍과 자기장의 충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자기장을 따라 항해하는 철새들은 길을 잃고 경주용 비둘기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태양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고래의 집단 자살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자기장 교란이 지구의 전파 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력한 태양풍은 위성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혀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더 많이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이 폭발의 형태로 자성이 강한 에너지와 코로나 물질을 분출하는 순간 당장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휴대폰 통화 중에 소음이 나고 끊어지는 일이 생기죠. 태양의 운동이 활발해질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항공기, 그리고 무기 유도 장치까지 위성통신에 의존하는 시스템들은 우주 날씨 때문에 장애를 일으키곤 한다.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 의존할수록 태양의 운동에 더 많이 영향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주 날씨가 달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지구의 기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흑점이 사라진 것이 소빙하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 어쩌면 별 관계가 없는지도 모른다. 태양의 운동이 지구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이 자초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려져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역설적으로 태양을 이용해 지구에 열을 식히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태양열을 활용해서 온실 효과를 멈추는 것이다. 미국 남서부 사막에 사는 원주민들은 주어진 환경을 보존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다. 그간 지구에는 화재와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이어졌습니다. 지구가 지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쉬어가라는 경고인 셈이죠. 아리조나주 메사의 전기가 닿지 않는 외진 곳에
올드 오라이비라는 마을이 있다. 이곳은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지다. 호피 인디언은 1000년 동안 여기서 자연과 어울려 살아왔다. 그렇다고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필요할 때는 전기를 쓴다. 사막의 맑은 하늘 아래 놓인 태양 전지판 2억 개면 한 가구에 필요한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매일 태양에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빕니다. 태양이야말로 최상의 에너지 공급원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을 돌리고 컴퓨터를 쓰고 낮에도 불을 켜는 일이 많아지면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지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이라는 원자로가 있죠. 예전에 우리는 태양이라는 잠재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효과나 비용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대규모로 또 효과적으로 저렴하게 태양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접시는 태양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한 지점에 태양열을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전기로 전환시킨다. 이것은 기존의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보다 2배 이상 효과가 있다. 접시 하나가 작은 마을 하나를 감당할 수 있고 몇 개가 모이면 도시 하나를 움직일 수도 있다. 시스템 하나당 10가구에 필요한 25kW의 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대규모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만 개 정도로 늘려서 5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낼 수 있게 말이죠. 그 정도면 웬만한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 맞먹습니다. 얼마 전 최초의 상업용 태양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 8,000평방미터 부지에서 거울로 무정하게 될 태양력 발전소는 샌디에고시에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기술과 효율이 높아지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태양광 접시는 스톤헨지나 오크니의 석조 기념물과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5,000년의 간극이 있긴 하지만 태양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길 바라고 그 빛과 에너지를 쓸 수 있길 바라는 인류의 한결같은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은 조용하고 깨끗하며 강력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태양이고 그런 태양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태양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해왔지요. 부디 후손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태양은 아마도 인류의 문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를 지키고 돌봐줄 것이다. 인류가 앞으로 10억 년을 더 살아간다 하더라도 역시 곁에 있어줄 것이다. 하지만 먼 옛날 태양이 태어났던 것처럼 언젠가 죽어 사라지는 날도 올 것이다. 태양의 수소는 50억 년 안에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태양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게 된다. 태양계의 나머지 행성들이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동안 태양의 핵은 무너지고 결국엔 나머지 가스가 터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암흑이 찾아온다. 태양과 지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게 된다. 그리고 은하계 한 구석은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우주 저편에서는 이와 똑같은 과정이 10억 개의 별에서 되풀이되게 된다. 광활한 우주에서 반짝이는 이름 모를 별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